네가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 있어? 죽고 싶어?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 창원에서 홀로 지내고 있는 32살 여성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는 평생 잊지 못할, 아니, 평생 제 몸과 마음에 깊은 상처로 남을 사건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결혼을 하면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게 되죠. 저도 그랬습니다. 누군가의 아내가 되고 또 시어머니와 시할머니를 모시는 며느리가 된다는 것. 처음에는 그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당연함을 너무 순진하게 받아들였던 제 자신이 안쓰럽기만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 사건은 단순한 시댁 갈등이 아닙니다. 그 흔한 고부 갈등이나 세대 차이에서 오는 다툼 같은 게 아니에요. 이건 철저하게 계획된 사기극이었고 저는 2년 동안 철저히 이용당한 피해자였습니다. 2년 전 저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겉보기엔 성실했고 직장도 안정적이었고 무엇보다 저를 존중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 전까지만 해도 그는 늘 제 편에 서주었고 제게 이렇게 말했죠. 엄마만 잘 챙겨주면 돼. 나머진 내가 다 지킬게. 저는 그 말이 믿음직스러웠습니다. 시어머니 한 분만 모시면 된다는 말, 그리고 그게 자신이 바라는 전부라는 말이 참 단순해 보였거든요. 그래, 이 정도라면 충분히 할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부터 제 인생은 제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길로 흘러가게 된 겁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며칠 후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창문은 닫혀 있는데도 집안 공기는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고 어쩐지 환하게 웃는 얼굴 하나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게 미소 대신 묘한 눈빛을 던졌습니다. 겉으로는 어서 와라라고 말했지만 말끝에 담긴 어투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시댁 안에 있으면 괜히 숨이 막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집에는 시어머니뿐 아니라 시할머니도 계셨습니다. 연세가 많아 보였고 가족들의 설명에 따르면 치매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내가 앞으로 이분을 챙기며 살아야겠구나 하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할머니는 제 눈을 또렷하게 바라보곤 했습니다. 치매가 있다면 기억이 희미하거나 표정이 무심해야 할 텐데 그 눈빛은 너무도 명확했고 제가 하는 말에 미묘하게 반응하는 것 같았습니다. 치매 환자 맞나? 그때는 단순한 의심일 뿐이었지만 이 작은 의문이 제 머릿속에 깊게 박혔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면 더 뚜렷하게 느껴졌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모여 앉으면 저만 분주했습니다. 밥상을 차리는 것도, 국을 데우는 것도, 반찬을 나르는 것도 전부 제 몫이었어요. 저는 시댁에 며느리로 들어온 지 채 2달도 안 됐는데 이미 오래된 식모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가, 국 식으면 맛없다. 얼른 다시 데워와. 저 반찬 좀 더 갖다 줄래? 네가 손이 빠르잖아. 식구들은 아무렇지 않게 명령을 내렸고 저는 묵묵히 따랐습니다. 혹시 제가 대꾸라도 하면 분위기는 곧바로 싸늘해졌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젓가락질만 하며 말했죠. 그냥 해. 괜히 분위기 이상해진다. 저는 속으로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마다 가족이니까라는 말로 제 마음을 억눌렀습니다. 무엇보다 이해할 수 없었던 건 시할머니의 행동이었습니다. 분명 치매 환자라고 들었는데 기억이 흐릿하거나 행동이 엉뚱하다기보단 오히려 상황에 맞게 너무 또렷하게 움직였어요. 예를 들어 식사 중에 제가 반찬을 떨어뜨린 적이 있었는데 시할머니는 누구보다 빠르게 눈치를 주며 말했습니다. 조심 좀 하지? 그릇 깨지면 돈이 얼만데?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치매 환자라면 순간적인 인식조차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데 지금 제 앞에 이 노인은 너무도 똑똑했습니다. 그리고 밤마다 거실에서 드라마를 보며 키득거리는 모습. 휴대폰 화면을 능숙하게 넘기며
등장인물 이름까지 또렷하게 따라 부르는 그 모습은 제가 알고 있던 치매 환자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날도 저는 늘 그렇듯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품이 가득한 싱크대 앞에 서서 그릇을 닦고 있는데 거실 쪽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엔 그냥 흔한 통화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는 점점 낮아지더니 귀에 거슬릴 만큼 또렷하게 제 귓가에 파고들었습니다. 그년 요즘 돈 좀 모으는 것 같더라. 괜히 순진한 척하지만 어차피 다 우리 손에 들어올 거야. 보험금이랑 같이 굴려보면 꽤 쓸만하겠지. 순간 제 손에서 그릇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입안이 바짝 말라오고 심장이 터질 듯 두근거렸습니다. 그년이라는 단어가 누구를 가리키는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으니까요. 바로 저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집의 진짜 속내를 알아내야 한다고. 그래서 핸드폰에 녹음 기능을 켜두고 시어머니가 통화할 때마다 몰래 녹음을 했습니다. 며칠 동안의 기다림 끝에 저는 드디어 확실한 증거를 손에 넣었습니다. 아직은 모르는 눈치야. 그냥 멍청하게 집안일만 시키면 돼. 어차피 애초부터 결혼은 수단이었잖아. 이혼은 나중에 해도 되고 돈부터 챙기자.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느꼈던 의심들이 전부 현실이 되었고 그들이 짜놓은 판에 제가 철저히 놀아나고 있었다는 게 명백해졌습니다. 녹취 파일을 듣고 난 후 저는 그동안의 모든 순간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왜 나만 부려먹었는지, 시할머니의 치매 연기처럼 보였던 행동들이 왜 그렇게 어색했는지, 남편이 왜 늘 제 이야기를 무시하며 시어머니 편만 들었는지, 모든 게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시할머니의 치매 설정은 동정심 유발용 연극이었고, 시어머니의 강압적인 태도는 저를 길들이는 수단이었으며, 남편은 그들의 계획에 이미 동조하고 있었습니다. 결혼이라는 건 저를 끌어들이기 위한 장치였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남편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자기야, 솔직히 말해줘. 어머니, 그리고 할머니 뭔가 숨기는 거 있지? 남편은 한참 동안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겨우 내뱉은 말은 이거였습니다. 괜한 상상하지 마. 그냥 엄마 말 잘 들어. 그게 우리 가정에 제일 좋은 거야. 그 말은 제 등을 차갑게 밀쳐내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제 편인 적이 없었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녹취 파일 하나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들은 너무도 교묘했고 저 하나쯤은 미친 며느리라고 몰아붙이며 무시해버릴 게 분명했으니까요. 저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날 이후 시댁에 갈 때마다 핸드폰을 항상 녹음 상태로 두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독설, 시할머니의 연기, 남편의 무책임한 대답까지 모든 걸 담아내기 시작했죠. 심지어는 집안 구석에 작은 녹음기를 숨겨두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저는 점점 더 많은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시어머니 방에 들어가게 된 날, 서랍 속에 가지런히 정리된 통장 몇 권을 발견했습니다. 겉으로는 할머니 병원비라고 적힌 메모가 붙어 있었지만 거기 찍힌 입금 내역은 달랐습니다. 저의 이름으로 들어간 돈들이 시어머니 통장으로 그대로 옮겨져 있던 것입니다. 제가 결혼 준비하며 힘들게 모은 돈, 심지어는 제 월급 일부까지도 어처구니 없게 빠져나가 있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내 돈을 이 집이 다 빨아먹고 있었구나.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처음엔 제 얘기를 믿지 않을까봐 두려웠지만 녹취 파일과 통장 내역을 보여주자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명백한 재산 편취와 사기입니다. 게다가 시할머니가 치매 환자인 것처럼 속이고 복지급을 받은 정황도 있네요. 경찰에 고발하고 동시에 민사소송을 준비합시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무너져 있던 제 마음에 희미하게 불빛이 켜졌습니다. 드디어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무력한 피해자가 아니라는 사실. 며칠 뒤 경찰은 시댁을 전격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태연하게 거짓말을 늘어놓았지만 이미 저는 충분한 증거를 제출한 상태였습니다. 결혼은 수단이었잖아. 돈부터 챙기자라는 시어머니 음성이 담긴 녹취 파일, 제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이 시어머니 통장으로 입금된 기록이 찍힌 통장. 내역, 치매 환자로 등록된 시할머니가 실제로는 진료받은 적이 거의 없는 사실이 적혀있는 병원 기록. 경찰은 즉시 사건을 수사선상에 올렸고 시어머니와 남편은 경찰서에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당황했는지 저를 찾아와 울며 불며 매달렸습니다. 아가, 그거 오해야. 그냥 우리가 너한테 의지하다 보니 그랬어. 괜히 경찰까지 끌어들이면 우리 집안 망해. 그 순간 저는 속으로 비웃음이 나왔습니다. 망하라고. 그게 내가 원하는 거니까. 남편 역시 저를 붙잡고 말했습니다. 자기야, 그냥 덮고 넘어가자. 우리 사이에 이런 문제까지 끌어오면 진짜 끝이야. 그 말에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맞아. 우리 이제 끝이야. 며칠 뒤 경찰이 시댁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서류, 통장, 심지어 집안 컴퓨터까지 모두 가져갔습니다. 이웃들의 시선이 쏟아지는 가운데 시어머니와 남편은 경찰차에 태워졌습니다. 그 모습은 제 눈에 생생히 각인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저를 짓눌렀던 존재들이 이제는 초라하게 무너져 내리는 모습이었으니까요. 저는 그날 밤 거울 앞에 앉아 제 얼굴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지쳐 있었지만 제 눈빛은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이제부터는 내가 그들에게 갚아줄 차례다. 몇 달 후 드디어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제 심장은 두근거렸습니다. 재판정 안에는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시할머니까지 모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뻔뻔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흐느끼는 척하며 판사 앞에서 말했습니다. 제가 며느리를 좀 심하게 대하긴 했지만 이건 가족사일 뿐입니다. 사기라니 그건 오해예요. 남편 역시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저도 아내가 힘들어하는 걸 몰랐던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돈을 빼앗으려고 결혼한 건 아닙니다. 저는 그들의 연기가 이제는 우스꽝스럽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판사와 검사는 그런 거짓말에 속지 않았습니다. 제가 제출한 녹취 파일, 통장 내역, 허위 진단서는 그들의 모든 거짓을 무너뜨리는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재판 중 검사가 녹취 파일을 틀었습니다. 법정 안에 울려 퍼지는 시어머니의 목소리. 결혼은 수단이었잖아. 돈부터 챙기자. 그 순간 법정 안은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푹 숙였고 남편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시할머니는 치매 연기를 하려 했지만 판사 앞에서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사기 및 재산 편취, 복지급 부정 수령으로 실형 선고. 남편은 공모 및 가정 내 횡령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 시할머니는 허위 진단서로 복지급 수령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의 가면은 완전히 벗겨졌습니다. 제가 당한 억울함이 법적으로 인정되었고 저는 제 재산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판결 이후 시댁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웃들은 뒤에서 수군거렸고 시어머니와 남편은 더 이상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었습니다. 한때 저를 짓밟던 그들의 모습은 사라지고 남은 건 초라한 몰골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느꼈습니다. 정의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오는 거구나. 하지만 승소했다고 해서 상처가 하루아침에 아물지는 않았습니다. 2년 동안 저는 제 자신을 잃고 살았고
누군가에게 철저히 이용당했다는 사실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모든 일이 정리된 뒤 저는 부모님 산소를 찾았습니다. 비록 부모님께 직접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 순 없었지만 제 마음 한편에서는 꼭 보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석 앞에 무릎을 꿇고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뜨겁게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엄마, 아빠 이제 괜찮아요. 저 드디어 제 인생을 다시 찾았어요. 그리고 다시는 누군가에게 휘둘리며 살지 않을 거예요. 그 말과 함께 제 어깨를 짓누르던 모든 짐이 조금은 내려간 것 같았습니다. 지금 저는 심리상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제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 시작한 공부였는데 하다 보니 이 길이 제게 맞는 길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겪은 일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비슷한 상처를 가진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일. 그것이 제 삶의 새로운 목표가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불리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희생양도 아닙니다. 저는 그저 저 자신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저는 크게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첫째, 세상에 공짜로 주어지는 가족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오는 사람이라도 그들의 진심은 반드시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말만 믿지 말고 행동을 보라는 걸 저는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둘째, 사람은 누구나 강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무력하게 끌려다니며 제가 선택한 결혼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린 것 같아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끝내 저는 제 힘으로 그들을 무너뜨렸습니다. 저처럼 약해 보이는 사람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해낼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혹시 저처럼 억울한 상황에 놓여 계신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시댁 문제일 수도 있고, 직장 문제일 수도 있고, 혹은 가까운 누군가에게 상처받고 계신 분일 수도 있겠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단 하나입니다. 당신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말하세요. 상처받았다면 상처받았다고 외치세요. 누구도 당신의 침묵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권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납니다. 저처럼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창문을 열며 새로운 공기를 들이마십니다. 더 이상 시댁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누구의 얼굴색을 살필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를 제 삶을 온전히 살아갑니다. 그 평범한 하루가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값지고 소중한 행복입니다.